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유리 상단에 있는 미세한 티들 시공하고 나면은 그 엣지, 면치 바로 밑에 미세한 점들이 생기죠. 그 점들을 없애려면 바킹에 있는 먼지를 물로다 먼저 청소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청소를 할 때 트리오나 샴푸는 가급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베이비 샴푸 괜찮다라고 하지만 베이비 샴푸가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좋은 그 슬리머가 나오고 있는데 베이비 샴푸를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샴푸는 아기들 목욕을 하고 샴푸를 하기 위해서 만든 용제고요. 틴팅을 하라고 나온 용제가 베이비 샴푸보다 더 싸고 더 전문적인 제품들이 나오는데 샴푸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. 또 베이비 샴푸 이외의 다른 샴푸들은 염소나 계면 활성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 필름 내부에 있는 점착제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. 이 용제를 뿌리는 단 하나의 이유는 미끄러지라고. 미끄러지는 성분이 샴푸나 트리오에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세척을 하기 위해 만든 거고요. 세척을 하려면 계면활성, 염소, 이 점착제가 아주 상극인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. 자, 상단에 있는 바킹 때문에 필름이 들어가지 않아요. 지금 양쪽의 테두리 바킹 끝선으로부터 양쪽에 들어가는 양을 조절을 했고요. 아까 그 바깥에 그 가재단 마이크로 엣지를 쳤잖아요. 그거에 요 꺾어진 부분에 간격이 딱 맞아 떨어지면 양쪽은 볼 필요도 없이 들어갈 만큼 적당량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틀을 맞췄고요. 미세하게 저 끝에 선에 간격이 너무 처지면은 유리 내렸을 때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칼로 엣지 칠 수 있는 눈으로 육안으로 보여지는 부분까지 미세하게 간격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. 이번에는 스키징을 얇은 거를 써서 스키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재질이 조금 더 경질이고 얇아요. 근데 왜 이걸 안 쓰냐? 운고핸들이 요 너트 부분, 볼트 너트 부분이 유리에 필름에 닿을까봐, 닿으면 사고 날까봐.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안 닿아요. 이렇게 놔도 안 닿아요. 손으로 잡지 않습니까? 이게 닿습니까? 이게? 일부러 달라고 해도 안 닿지. 이거 사용하셔도 됩니다. 이건 조금 더 강하게 스키징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센터부터 겹쳐서 경사주고 겹쳐서 경사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줬습니다. 경사주고 경사주고 겹쳐서 다시 한번 잡아줬죠. 자, 레옹 헤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저 끝에 부분이 바킹하고 유리하고 붙었기 때문에 각이 없어요. 물론 밀면은 되지만 만약에 저 바킹이 더 강한 구조로 되어 있다면은 알자를 썼습니다. 우측으로 휘어진 헤라. 자, 이렇게 봤을 때 우측으로 휘었죠. 네. 주고서는 빡 잡아줬습니다. 올가 슬리머의 특징은 한번 스키징하면 잘 안 움직여요. 물론 올가의 올가를 희석하는 양 따라 또 미끄러짐 정도가 달라지지만 샴푸나 트리오보다 스키징 했을 때 덜 밀리는 덜 움직이는 효과 때문에 틴팅 할 때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밖에서 히트건으로 상단을 말리지 않고도 필름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엣지를 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도를 딱 잡아주고 한 번에 올라가죠. 여기는 살짝 밀어줍니다. 밀어주고
밀어주고, 자리가 잡혔으면 다시 당깁니다. 자, 밀어졌죠? 뭐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위로 톡 해서, 일단은 걸리적거리니까 또 다시 각도를 밀면서 잡아줘요. 밀고 계속 밀어볼까요? 자, 이렇게 계속 밀면은 면치가 안 좋으면 톱니가 생겨요. 톱니처럼 면이 일정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당겨주는 거죠. 끝에 이음새 부분 밀어줘라. 다음 다시 레옹 헤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그 다음은 마른 걸레로 물기를 없애야 되겠죠. 볼게요. 엣지가 일로 갔을 때하고 일로 갔을 때 각도가 달라서 미세하게 이 경계선 부분이 단차가 생겼어요.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단차를 줄여줘야 되겠죠. 자, 일로 왔을 때 각도를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면을 완만하게 잡아주는 거죠. 자, 오늘 반대쪽에서 이 면치 하단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.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발견돼서 제가 미세한 점 하나를 없앴습니다.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, 상단이. 자, 피코 엣지를 치는 게 중요한 게, 친 다음에 밖에서 봤을 때 여기에 유리 조각이나 먼지 조각이 없어야 피코 엣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간격이 맞는지 점검해 주고요. 이상 없습니다. 올려줄게요. 이 수동 반자동 분무기를 아주 오랫동안 10년 이상 쓰고 있는데요.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지금은 물로 다 먼지를 흘려 내려보내는 거죠. 점도가 없는, 먼지가 잘 흘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물을 이용해서 아주 흥건하게 필름과 유리에 고루고루 도포를 했고요. 이제 필름은 밀어 넣어야 되니까 또 슬리머가 필요하겠죠. 국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물을 많이 뿌려도 차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. 전부 다 저 하단에 있는 구멍으로 물줄로 빠져나오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썬팅할 때는 이 용액을 아주 많이 쓴다고 그래서 좀 부작용은 생기지 않습니다. 많이 뿌릴수록 퀄리티는 잘 나옵니다. 파킹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헤라 한 번 안 쓰고도 그냥 다 밀어넣네요. 스키징 마지막 좌에서 우로 겹쳐서 밀어줬습니다. 다시 겹쳐서. 얘는 파킹이 깊지 않고 또 완만하고 여기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휘어진 헤라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깔끔하게 하단 스키징을 할 수가 있어요. 굳이 얘는 그 하단에다가 이 압수 페이퍼를 하지 않아도 돼요. 굳이 뭐 하면 더 좋겠지만 공간이 넓고 필름이 파킹하고 이렇게 딱 밀착되어 있지 않아요. 그래서 나중에 뭐 바로 유리를 낸다고 해서 필름이 뜨거나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습기가 만에 하나 유입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압수 페이퍼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여기서는 지금 아까 필름을 밀어넣으면서 조금 접힘이 발생했습니다. 예, 딱히 없는데도 이렇게 접힘이 발생할 수 있죠. 그래서 물이 더 이상 들어가서 계속 뜨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압수 페이퍼를 넣은 다음에
얘를 헤라로 밀었는데도 이 접힘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는 요 9cm 헤라 굉장히 얘가 재질이 딱딱해요. 그리고 끝을 휘어서 연장을 이렇게 휘어서 갈아서 만들었습니다. 헤라로 꺾어진 방향에 90도 방향으로 꺾이면 펴줘야 되겠죠. 펴서 히트건을 치지 않고도 비반사 필름은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안 잡히면 어떻게 되나 하면 히트건을 대야 돼요. 자, 잡혔어요. 잡혔는데 얘가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, 속에서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, 이건 지금 완벽하게 잡혔지만 조금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고, 예, 미세하게 남아있네. 미세하게. 보이지? 안 보여? 이상하다. 고객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 눈엔 보이잖아요. 그거를 잡아주는 게 이제 퀄리티 시공이죠. 630도로 유리가 완전히 뜨거울 때까지 꺼졌어요. 그러면서 바퀴에 탈 수 있기 때문에 종이를 껴준 거고요. 이 정도 잡으니까 뜨거워요. 빼주고, 자, 바로 잡혔습니다. 미세한 자국이 없어졌어요. 퀄리티 시공입니다. 됐죠? 자, 그래서 측면 카니발 1년 시공을 마쳤고요. 예, 시공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. 나머지 부분 다 청소한 다음에,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청소를 할 텐데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올가를 쓰지 마세요. 마지막 청소할 때는. 올가의 그 성분 중에는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고 주로 나트륨 계열의 어떤 화학 성분을 써요.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을 이용한 세척이죠.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세척이 아니라. 필름 접착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. 근데 얘가 자국이 생겨요. 한 다음에 걸레질을 싹 했어요. 다 마르고 나면 약간 허옇게 나와요.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아요. 그래서 이거 윈덱스 계면활성제. 네. 윈덱스가 그 알코올 성분도 있고 염소 성분도 있고 세척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얘가 제일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. 걸레 자국이 안 남아요. 이렇게 청소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예. 윈덱스라는 거는 세차할 때 써도 되나요? 이 세차할 때 쓰는 거죠. 유리 외부 청소용. 유리 밖에서 닦을 땐 유리 세정제를 써줘라. 세정 성분이 있으니까. 알코올 계열이 있어서 증발하고 자국이 안 남고 하니까 써주시라는 얘기죠. 예. 자, 오늘 그 전면은 슈어 X20, 측면은 슈어 X10를 시공했습니다.